그러면은 이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쭉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이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몸에 좀 익혀두면은 고등학교나 수능까지도 계속해서 써먹을 수가 있겠죠. 1번은 바로 어휘력 챙기기. 네, 영어에서 아무래도 이 집을 짓는데도 블럭이 필요하잖아요. 콘크리트가 필요하고 철근이 필요하고 그런 재료들이 바로 어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. 어휘는 꼭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중학교에 가면 이런 어휘력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. 네. 단어를 일단 많이 알고 있으면 그렇죠. 유리하다. 그렇죠.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고 뭐라도 더 쓸 수 있고 뭐라도 더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어휘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두 번째는 문법입니다. 그래서 어휘를 좀 알고 있고 그 동시에 문법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문법을 단순히 조동사다, 부정사다, 동명사다, 동명사는 뭐다 이렇게 해서 규칙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문법을 통해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목적입니다. 아, 이 문법이 있으니까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. 그래서 문법이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라 문법을 통해서 영어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네, 그렇게 접근하면 좋고 문법은 한 번만에 될까요? 안 될까요? 안 안 되죠. 되죠. 안 됩니다. 저도 문법을 아직 완전하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. 문법을 여러 번 본 것 같아요. 양파 같은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계속해서 까야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휘도 좀 챙겼고 문법을 조금씩 학습하고 있으면 이제 대충 글을 읽으면서 감으로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감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이게 꼭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있으니까 이렇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초등학교 때까지 했다면 이제는 그런 추측도 좀 하고 그러나 이제는 정확하게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니까 이 문장은 이런 것을 의미해 라는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. 저는 그 추측만으로 네. 쭉 왔거든요. 아 근데 웃긴 게 솔직히 말하면 그러고도 점수가 잘 나왔어요. 맞습니다. 중고등학교 때는. 근데 문제는 그 이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현재 2018년부터의 수능에서는 네. 전혀 먹히지 않는다. 네네. 그 감은 감뿐이다. 네. 라고 최근 할 수가. 수능에서는 안 된다. 2, 3년 전에 봤기 때문에. 옛날 사람이라 다행이다. 제가 한 가지 공유해 드릴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2017년쯤에 고등학교에 근무할 때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. 전교 1등 친구였거든요. 항상 보면 책이 2개가 펴져 있어요. 문제를 풀면 우리 수능 연계교재가 수능 특강이라고 부르잖아요. 네. 그 수능 특강에 뭔가가 2개가 펴져 있어요. 제가 수업을 하면. 그 2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? 뭔가요? 수능 특강과 해설지가 딱 펴져 있어요. 해설지를 같이. 해설지. 오. 네.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는 걸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. 해설지와. 이 선생님 맞나 틀렸나. 어. 네네. 아, 그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. 선생님 틀렸는데요. 네. 물론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. 어. 선생님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해설지를 보고 제 생각으로는 이게 이런 건 것 같은데 잘 연결이 안 됩니다. 아주 공손하게 질문을 하면은 저도 이렇게 기분 좋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이거를 매 시간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50분 수업을 딱 하고 쉬는 시간 5분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. 아,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나가는 거죠. 한마디로 감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친구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하는 알고 거죠. 싶어서. 네. 그거를 그냥 일상생활화하는 것이죠. 이렇게 정확하게 완전하게 하는 것을 많이들 연습을 하더라고요. 걔랑 하던 수업 시간은 더 신경 쓰이고 좀 그랬겠네요. 이게 처음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면서 했는데요. 어.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씩 이제 저도 내가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지. 저 또 나름의 또 이런 자신감이나 자극을 또. 자존감이나 이게 또 긍정적인 자극이잖아요. 학생들이 보면 선생님 이게 이렇고 이런 거 아니에요? 그러면 괜히 저도 좀 소위 모양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저도 조금 더 꼼꼼하게 하게 되고 좀 더 많은 것을 그 기대 이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나곤 하네요. 이제 이렇게 어휘도 했고 문법도 했고 의미도 찾았어요. 이제 이때까지는 무엇을 했냐면 나무를 다 본 거죠. 숲과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하나하나 다 봤다면 이제는 이것을 숲으로 만들어야 돼요. 네.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주제 찾기. 그래서 이제 방금 이렇게 해서 어휘를 읽고 문법을 활용해서 해석하는데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고 그 다음 하나하나 의미를 파악했으면 이젠 이걸 다 모아서 그래서 결국은 이 필자가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데? 라는 것을 본인이 적을 수 있는 거죠. 그렇게 주제 찾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선택입니다. 마지막은 문제 푸는 방법.
이 부분은 지금 제가 여기서 만약에 해본다면 한 2시간 이내에 금방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만큼 별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스킬,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고등학생이 되면은 뭐 고등학교 내신 문제 혹은 수능 문제는 다 기술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. 실제로는 그런 기술들은 자연스럽게 6년 동안 중고등학생 생활을 하면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고 얄팍할 수밖에 없고 그게 영어 실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은 1, 2, 3,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사실 많은 친구들이 1, 2, 3, 4번을 건너뛰고 1, 2, 3번을 건너뛰고 5번으로 바로 직행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. 그 벼락치기 할 때. 네, 아주 많죠. 네. 그래서 사실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은 가능한 부분들도 있어요.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본문, 지문을 다 외워버리면 어느 정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거든요. 이제 그만큼 이 문제를 푸는 스킬이나 요거를 하면 이걸 잘할 수 있다. 이게 통하지만 고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수능에 가까워지면 전혀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이제 영어를 학습할 때 이런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? 네. 어떤 주의사항이나 혹은 팁들이 있을까요? 이런 것들을 제가 모아봤는데요. 일단은 영어 단어를 학습할 때 네. 보통 어떻게 하셨습니까? 혹시 기억나시는 거? 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persuade가 설득하다 맞나요? 그럼 만약에 persuade 설득하다 이거면 persuade, 파슈? 파슈? 뭘 좀 파슈 하면서 설득하다 이렇게 하면서 외웠었어요. 그렇죠. 이제 네. 그게 약간은 이제 뭔가 그 말에서 유사한 우리말의 뭔가를 네. 찾아서 연결하는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. 그런데 이렇게 또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영어 단어를 학습할 때 많이 겪는 시행착오가 예를 들어 persuade라는 게 있으면 P-E-R-S-U-A-D-E 요거를 스펠링만 딱 외웁니다. P-E-R-S-U-A-D-E P-E-R 이렇게 쫙 계속 적으면서 계속 외우고도 설득하다. 깜지로 막. 네, 깜지라고 우리가 네. 소위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런데 이거를 꼭 발음을 해봐야 됩니다. 어. 발음을 해보지 않는 영어 어휘 학습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 persuade 같으면은 제 본명은 성기홍이지만 제 닉네임은 뭐죠? 효린파파이잖아요. 효린파파. 그럼 제가 효린파파라고 말씀을 드리면 머릿속에 어떻게 기억하셨죠? 효린이 아빠. 효린이 아빠 효린파파라는 소리로 기억하셨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 누구도 히읗, 요, 리을, 아. 이, 니은 이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. 글자를 보여주더라도 제가 보여드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소리로 기억하지 않습니까? 네. 동일합니다. 영어도 무조건 읽어봐야 됩니다. 그래서 영어 단어 공부를 할 때 단순히 사전을 찾아본다 그까지는 잘했지만 소리로 들어보지 않고 읽을 수가 없다면 내게 아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아니 어쩐지 제 친구 중에 진짜 약간 단어에 집착하는 애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단어장도 고등학교 때인데도 왜 굉장히 어려운 단어 있잖아요. 편입 영어 단어 막 이런 거를 이만한 거를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적기만 하고. 막 했거든요. 전완근이 이만해지고 아, 이랬었는데 이걸 내가 가졌어야 되는데. 애가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. 이런 또 부분이 있었겠군요. 네네네. 그래서 이 소리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고 단어를 외웠다고 해서 그거를 소리를 모르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. 아무리 10번을 이야기해주고 20번을 이야기해줘도 소리로 그 단어를 알고 있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. 그래서 단어에서 소리를 들어보고 안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소리를 알고 모르고는 듣기까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꼭 들어보자라는 거 챙기예요. 그 다음에 또 영어 단어 학습을 하면서 많이 실수하는 게 예를 들어서 영어 책을 과거에 혹은 학습서를 쭉 이렇게 문제지를 풀어보시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. 사전을 찾아보았어요. 어딘가에 기록을 해두십니까?
단어장 뭐 어, 좀 정확히 갖고 다니거나. 단어장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. 단어장에 기록하셨고 혹은 거기에 바로 적은 기억은 없으세요? 문제지예요? 네, 그렇게 문제지에 했어요. 예를 예. 들어서 뭐 맞아요. 캣을 몰랐다고 가정하고 네, 각주 달듯이. 막. 그러면 예. 요 밑에다가 캣 바로 밑에다가 고양이라고 적어둔 기억이 한 번쯤은 다 있잖아요. 네, 네, 예. 네. 그렇게 바로 밑에 적는 것이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 시선이 영어 글을 쭉 읽고 아 캣이 뭐였지? 라는 걸 생각해보고 맞아. 그거를 떠올리고 그 장기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 봐야 되고 아. 그래서 이 문맥 속에서 이게 맞다 고양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나 거기에 고양이가 적혀 있으면 우리 눈은 그 고양이로 갑니다. 캣의 의미를 파악하려 하지 않고 I have seen 고양이 in the house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캣을 읽지 않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단어 학습에는 큰 도움을 조금은 줬을 수도 있겠지만 큰 영향은 주지 못한다. 그럼 거기다가 고양이 말고 캣으로 한글로 적어놓으면요. 그것도 좋은 그것도 방법이죠. 네. 그 대신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드릴 그러면 기록을 해둔다면 어디에 적어두면 될까요? 캣을 몰랐어. 그렇죠. 정답입니다. 따로 단어장을 만들어서 혹은 또 다른 공책을 하나 준비해서 거기에 내가 몰랐던 단어들을 기록해두면 그 지문을 읽을 때 고양이를 캣이라는 걸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. 그러면서 그게 학습이 되겠죠. 두 번째는 영어 듣기입니다. 영어 듣기를 할 때는 이것을 주의하면 좋은데요. 자, 이것은 어디에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이 되냐면 영어 노출이 많이 없었던 친구들에게 주고 싶은 조언이나 공부법이 되겠습니다. 뭐냐 하면 영어가 정말 많이 안 들리는 친구가 있어요. 그러면 영어 듣기를 그런 문제들을 풀 때 대본을 미리 한번 보는 게 꼭 필요합니다. 그래야지 들립니다. 그거를 끝까지 그냥 나는 귀로만 듣겠다. 들리지 않습니다. 아니면은 들린다 하더라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효율이 매우 떨어지며 만약에 잘 들리지 않으면은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일단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대본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보는 것.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것.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이거는 사실은 성인의 영어 교육에도 영어 학습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성인들 그 다음에 다들 직장도 있으실 것이고 혹은 직장을 얻기 위한 공부를 하시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결혼하셔서 자녀가 있으실 수도 있고 그러면 모두 다 바쁘단 말이에요. 그런데 단순히 영화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지 이러기에는 너무나 효율이 오르지 않는 거죠. 그러면 그거를 더 효율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대본을 준비를 해서 그거를 읽어보고 듣기를 하는 영상을 보는 그게 병행이 된다면 훨씬 더 효율이 많이 잘 올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영어 듣기를 좀 늘리려면 쉐도잉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또 많이 하시는데 그 방법도 추천을 하시나요? 네, 좋습니다. 쉐도잉이라는 게 뭐냐 하면 쉐도잉은 한마디로 영어 듣기나 어떤 문장이 나오면 그거를 그대로 꾀꼬리처럼 따라서 그거를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는 건데 쉐도잉은 도움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어요. 이 심리적인 부분들도 좀 있는데요. 쉐도잉을 단순히 의무감에서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이거는 해야 되니까 이거 누군가 시켰으니까 이거 누가 좋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매일 밥 먹듯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정말 말 그대로 기계처럼 따라하는 그냥 하나의 절차를 거치는 것 같은 그거면 의미가 없습니다. 네, 그거면 의미가 없고요. 그 대신에 진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생각해 가면서 한번 따라해 보는 것은 좋은 활동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어 문법인데요. 영어 문법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발견을 해야 됩니다. 발견. 영어 문법을 나의 머릿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. 기초적인 문법 정도는 발견해야 됩니다. 문장의 주인공을 주어라고 하네. 이미 주어를 잘 쓰고 있어요. 이미 행위도 잘 하고 있어요. 이미 어순을 많이 잘 쓰고 있어요.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네. 이걸 주어라고 하네. 이런 것을 동사라고 하네. 라는 것들. 이미 투부정사나 잘 사용은 하고 있지만 문법적으로 설명은 못하는 상태였어요. 그러나 이제 문법 학습함으로써 이런 거를 투부정사라 하는구나. 그러면 부정사는 무슨 뜻이지? 한번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고 강의를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어쨌든 문법을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다 주입하는 게 아니라 반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리고 그 문법 용어들을 씌워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올바른 문법 학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영어를 좀 넘어서서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영어 공부 방법 혹은 학습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를 제가 뽑아 보았는데요.
우리가 보통은 학습이라고 하잖아요. 학이 중요할까요? 습이 중요할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습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. 습이 정말 중요하죠. 어, 습이 정말 내 걸로 만드는 과정. 그렇죠. 근데 현재의 중고등학생 이 배우는데 급급해서 배우기만 합니다. 그러나 제가 학교 현장에서 12년 이상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정말 공부를 잘했던 아이들의 공통점은 그 습,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열에 9명 이상입니다. 정말 100명 중에 95명 이상입니다. 충분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. 쭉 문법에 대해서 배웠다. 그러면 배운 거에 그치지 않고 이거를 따로 시간을 마련합니다. 그래서 학교 수업도 계속 수업. 그다음에 학원. 이러면은 학 이게 끝이거든요.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되면 남아 있는 게 얼마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학원의 수라든가 인강의 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익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줄 수 있는 그 상황을 고려를 해서 그 양을 정하고 또한 복습하는 습관을 잘 들여야 되겠죠. 그래야지 사실 아주 좋은 강의, 명강의를 들었다. 그걸 나의 것으로 안 만들면 의미가 없거든요. 네, 그래서 이런 학습의 균형을 좀 맞춰서 학은 다들 잘해요. 근데 습을 좀 잘 챙기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 싶습니다.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. 그렇죠.